오늘 주인공 김트즈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레버 영 다이어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헬스케어 전문 홍보대행사에서 PRA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는 김트즈입니다.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J, MFJ입니다. 그리고 저희 뽀영바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투즈님께 직업이란? 저에게 직업이란 저의 가치를 사회에 증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홍보 전문가 김투즈님을 모시고 저희 뽀영바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어떠한 길로 홍보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사실 제가 홍보에 뭔가 정말 큰 뜻이 있어서 홍보를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이제 취준 기간을 거치다 보고 막 최종 탈락도 하고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뭐라도 하나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게 홍보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홍보가 뭐 진입장벽이 좀 낮다 이렇게 저는 처음에 판단을 해서 홍보 직무를 또 선택을 하였고, 근데 사실 1년 반 동안 또 제가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또 사실 홍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직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해보니까 실제 업무 난이도는 어떻다고 느끼신 걸까요? 생각보다 업무 난이도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뭔가 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또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게 좀 업무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업무 강도가 높다. 해야 되는 업무 범위가 워낙 넓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뭐 홍보랑 그냥 정말 단순히 제품 알려요, 기업 알려요 이게 아니라 뭔가 그라운드 워크부터 시작해서 그걸 찬찬찬찬 다 쌓아가는 과정들,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홍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홍보의 난이도 또 업무 강도 다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투즈님은 홍보 중에서도 헬스케어 홍보를 담당하신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헬스케어 홍보는 정확히 어떠한 걸 홍보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홍보와 어떻게 다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헬스케어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약사, 뭐 학회, 의료기기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느끼는 헬스케어 홍보는 조금 다른 것은, 사실 홍보라는 것은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되게 저희 제품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알약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때 이 알약이 얼마나 누구에게 몇 퍼센테이지 비율로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헬스케어 홍보라는 거의 가장 큰 매력은 그런 창의성과 또 그 기준을 가진 정확성이 공존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자 또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헬스케어 홍보를 입문할 때는 그 레퍼런스들과의 싸움,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완전 처음에 이제 헬스케어 홍보인으로서 입성을 했을 때는 그 레퍼런스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차가 이제 1년 차 남짓 이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오히려 저의 지금 이 홍보인으로서 흥미를 더 많이 유발하고 있는 자극제가 되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업무를 수행하실 때도 꼼꼼한 스타일이신지, 또 꼼꼼함을 요하는 부분이 업무를 하실 때 좀 어려우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꼼꼼함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데는 저도 제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상사한테도 굉장히 많이 꼬지람도 듣고 막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 꼼꼼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꼼꼼해야지 나중에 후처리에서도 뭔가 누락되거나 이런 게 없고, 그게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모든 직무에 있어서 꼼꼼함이라는 것은 좀 가장 필요한 뭔가 성격?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 전문가의 하루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출근하여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시고 어떤 업무들이 계속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홍보인들의 아침의 시작은 메일을 열고 자기가 맡고 있는 제품 또 산업에 대한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업무들 같은 경우, 뭐 급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해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주어진 타임라인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도 자료, 기획 기사, 인터뷰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저희 이제 홍보대 행사에서는 흔히들 비딩철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고객사에서 RFP, Request for Proposal을 보내주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또 이제 팀을 꾸려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데일리 업무 외에도 그런 일이 이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어떤 기업체의 뭔가 사내 행사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세션, 기자간담회, 뭐 아니면 사회공헌 활동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기획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종합보고서 이렇게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홍보 대행사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 중에서 홍보 전문가로서 가장 자랑스러웠거나 혹은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제약사에 사회공헌 활동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회공헌 활동은 희귀 난치성 질환 환우들을 위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뭐 변수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긴 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몇몇 환우분들께서 이제 저희 대행사로 정말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치유를 줄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자 이런 거였는데 정말 제가 손편지를 받아보니까 저희 팀이 기획한 대로 이 캠페인이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이게 환우들에게 정말 많이 다가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이 헬스케어 홍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일이구나 해서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은 뿌듯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홍보 전문가로서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까요? 대행사 입장에서 끝없는 기다림?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모든 고객사의 컨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컨펌 없이 제가 스스로 업무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거는 영역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많이 지침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럼 고객사로부터 답변을 좀 빨리빨리 받아야 일 진행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 고객사를 약간 적당히 잘 쪼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이제 메일을 작성할 때 언제까지는 컨펌을 해야지 일이 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금 더 늦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제가 사실 연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팀장님께 팀장님 근데 이거 정말 빠른 컨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팀장님이 알겠어 말은 할게 이렇게 하시는데 팀장님도 그게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실은 없다. 잘 안 해주신다. 좋은 팀장님을 만나야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투즈님 홍보대행사 워라벨은 어떤가요? 워라벨은 absolutely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워라벨이 정말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저 갑자기 궁금한데 그러면 원래 퇴근 시간은 몇 시인데 야근을 하시면 보통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 빨리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8to5를 선택해서 왜냐면 저희 회사가 이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였어서 8to5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5시에 퇴근한 적은 손에 꼽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제안서철, 비딩철에는 막 정말 11시, 12시 이렇게 야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막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고객사가 한 고객사가 아니고 뭐 대여섯 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고객사의 업무가 한 번에 몰리는 꼭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자료를 하루에도 막 2개씩 개발하고 가야 되니까 그럴 때도 당연히 이제 뭐 11시, 12시 막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 야근의 빈도수는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 야근을 하시는 걸까요? 진짜 땡퇴근, 진짜 8시에 와서 5시에 딱 퇴근한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none. 8시 넘는 진짜 찐 야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야근하시나요? 한 7, 8회? 주 1, 2회는 하신다는 거네. 그쵸. 주 1, 2회. 와. 그 야근 수당이 다 나오긴 하는 거죠? 포괄 임금제. 저희 진짜? 모든 대행사는 포괄 임금제를 근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포괄 임금제는 많아가지고.
네, 투즈님이 지금까지 홍보 전문가로서 얘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1년 7개월 정도 몸담았던 우리 헬스케어 홍보 대행사에서 퇴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퇴사를 하게 되셨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퇴사를 해서 너무 기쁜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싶고요. 너무 기쁜데 저는 멀티가 사실 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저는 정말 이 헬스케어 홍보대행사에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쏟아부은 게 많다 보니까 그만큼 번아웃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막 이직 시기 이렇게 얘기하면 357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저한테는 조금 더 빠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고객사 뭐 데일리 업무 같은 것도 양이 너무 많았는데 행사를 막 2-3개를 한 번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앞서 3개월이 저의 뭔가 퇴사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었던 이 회사가 굉장히 작은 홍보대행사에서도 굉장히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모든 중소기업인들이라면 이런 거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업무 하이어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팀장님, 저 아니면 팀장님, 저 그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인턴분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누구에게 주거나 뭔가 업무를 분장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최근에 또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앞으로의 커리어를 쌓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구직난에 어떤 것을 정해놓지 않고 퇴사를 한다는 것은 저한테 그만큼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또 퇴사를 할 시점에 다시 계속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는 내가 홍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엔 또 1년 반이 너무 짧았구나. 꿈이나 어떤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선택한 이직처는 이번에도 홍보 대행사입니다. 여기서 1년 반 동안 경험한 이 많은 것들이 저에게는 조금 더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커리어 패스를 계속해서 홍보인으로 쌓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회사를 선택하실 때는 약간 어떠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회사를 고르셨는지도 궁금해요. 조금 더 기업 규모적으로 큰데 그리고 제가 할당할 수 있는 만큼의 업무가 주어지는 곳 그리고 뭐 당연히 두 번째는 원이 아닐까요?